네, 다시 백세 행복은 노후 설계가 아닌 생애 설계로 하는 제목의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노후에 대한 관심, 또 고령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을수록 굉장히 약하다. 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서 나온 것이 이제 은퇴 노후 설계인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너무 노후의 문제 해결에만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면으로 계획을 세웠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5, 60년 동안 보면은 이제 많은 지식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특히 인간 발달과 생애 주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변했어요.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일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우선 첫째,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발달한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사회 보장을 해준다. 물론 국가가 한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보장을 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말에 쓰였던 말처럼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발전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발전 또는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에서 100세를 넘기면서 이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알려져 있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이제 이분은 지난 4월 달에 만 100세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100세이면서도요, 1년에 거의 한 250여 회 가까이 강연을 다니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거를 그분은 65세에서 75세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6070, 소위 장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의미 있고 행복한 시기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기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듣지 못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제 첫 강의 그 고령화 사회 이하에서 잠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생애 주기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8개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 나이를 가지고 나누는 기간은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마다 이제 그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숙제 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10대
뭐 이럴 때는 몸이 계속 공부해야 되죠. 그때 공부하는 것이 뭐 안 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그렇게 이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이제 무슨 이제 대통령 공부를 끝내고 그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20대 후반 오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뭐 결혼한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은 또 무슨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40대 중반에 40대 오면은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뭐 이렇게 자녀들 학비도 조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그 주어진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역할 또는 해야 될 일 이런 걸 우리가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제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과제가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잘 해결하면은 다음 단계로 잘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내 노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요, 뭐 앞에 얘기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회라든가 또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계속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생애 각 단계, 그다음에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또는 중년기, 노년기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애 설계가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지금 뭐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삶을 돌이켜서 다시 젊어질 수는 없고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젊었을 때 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잘 삶을 계획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떤 조건, 기회, 그다음에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중년기 이후의 사람이면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또 그런 자기 삶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노후 설계 한계가 뭐냐? 제가 앞에 말씀을 쭉 드렸던 거하고 연계된 겁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이제 개인 책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 사회의 변화가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후만이 아닌 노후까지 건강과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모든 거 희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동기는 아동기대로,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중년기는 중년기대로 다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잘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연결돼야지 노후까지 가는 것이지. 물론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후 50대, 60대 준비해서 노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노후만의 건강과 행복이 아니고 인생의 각 주기 단계마다의 건강과 행복이다. 인간은 여러 면에서 무덤까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그 발전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생애 주기 단계마다 주어진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조건과 기회와 선택, 이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은퇴 노후 설계로 하는 것이 너무 늦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됨으로써 노후를 제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을 해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가능하면은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생애 주기 각 단계마다 계획과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애 설계를 해야 된다. 노후 설계가 아닌 생애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 지금 너무 늦었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40대 있든 50대 있든 60대 있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죠.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년 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일찍이 준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요. 또 뭐 누가 연구해서 얘기할 수도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은 일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런 생애 설계를 통해서 노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애 설계가 왜 필요한가?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생애 설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꿈을 우리가 인생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부터 인생의 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하고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그 꿈은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유효합니다. 약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드라마다고 하는 거는 연극 무대를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연극 각본을 써가지고 그 각본에 따라서 배우가 나와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각본을 우리 인생에 이제 비유하면은 우리는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그 각본을 내가 쓰는 경우가 있지는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주위의 부모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또 따라가는 각본, 다른 사람이 쓴 각본을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베껴서 한 거나 비슷하게 그런 각본을 따라서 인생 드라마를 써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각본을 쓰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의 각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 각본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주어진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 우리가 긴 시간이 주어져 옛날보다는 훨씬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그래도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애 주기의 각 단계마다 있는 그런 발달 과학, 과제 이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애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왜 계획을 세우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 사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퇴직 이후에 또는 일찍이 퇴직해서 내게 할 일이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보람된 역할도 못하고 이러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정말 참 내가 이거 뭐를 어떻게 살았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삶의 가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존심을 유지하고 오래 사회의 그 주인공으로, 주류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이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 Healthy, active and happy age라고 제가 해서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아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령화 사회 이해에서 고령화가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도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싫어.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걸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죠. 또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이 특히 말이죠. 우리가 정년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또 노인들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령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연령주의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지면 별 볼 일 없어.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좋지를 않고 또 뭐 생각하는 것도 고루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일자리 맡겨서 되겠느냐. 노인들은 대부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연령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노후를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또 뭐 이렇게 건강에도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고 또 할 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로 시간 가는 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유 고령화 사회에 이거 앞으로 정말로 이게 큰일 났구나.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어. 나도 노후가 되면은 저렇게 될 거. 아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곤란하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사회를 생각해서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 우리 후배를 생각해서라도 이 고령화 사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후가 돼도 노후까지 행복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꿈을 실현하는 생애 설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생애 설계로 하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여기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우리 생애 주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제 다른 그 고령화 사회 이해 거기에서는 이제 8단계가 다시 이제 그 장년기라는 게 추가돼 가지고 9단계가 앞으로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생애 주기 단계를 9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아기, 유아기, 학령, 정기, 학령기 이렇게까지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하 시기가 여기 12살 이전의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가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청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오고, 새로 만들어진 장년기, 60대, 70대에 해당이 되는 그게 이제 장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부터가 노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또 그렇고 이제 노년기까지 해서 이제 인생의 주기 단계, 생애 주기 단계는 이제 9개 단계로 나눠지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생활의 영역이 있어요. 생활의 영역은 보면은 이제 크게 나누면은 경력, 직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학습,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 영역이 있고 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사회 친구들, 그다음에 동료들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거, 집, 내가 살 집, 안락한 집, 주거 문제, 또 주거 영역,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 그다음에 같이 또 영적인 활동, 물론 종교 활동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런 여가 활동, 이 7가지 분야를 다 같이 아우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가장 깊은 이제 재무 분야. 재무 분야 여기 그림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밑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는 아니지만은 뭐니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재무까지 합쳐가지고 8개 우리 삶의 분야가 있습니다.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애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위쪽에 제가 말을 써놨는 걸 한번 보시면 생애 설계가 뭐냐. 생에 있어서 생활 영역별로, 생활 영역 밑에 생활 영역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게 이제 생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애 각 주기별로 위쪽에 있는 그 생애 설계 주기별로 이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생애 설계다. 좀 어려운 이런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그림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생애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생애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생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제 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시간에 맞게 그 목표를 이루느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실천을 해야 돼요. 물론 실천은 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 안 하면은 그 뭐 계획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설계의 특성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생애 설계 전체 영역에 대한 계획이 아까 7가지 영역, 8가지 영역 얘기했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7, 8개, 9개 영역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설계는 이제 절차가 있죠. 아까 그 그림에서 파란 이런 부분이 4개 첫 단계 요거를 이렇게 거쳐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이라고 하는 데에 그 기관에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무슨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걸 보통 그림으로 많이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놓거나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래요. 미션, 비전, 뭐 또 목표, 전략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조직이 앞으로 이제 생존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거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일단은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더해서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기본적인 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차. 그러려면 미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설정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나와 있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의미있게 살려고 그러면은 내 미션을 정하고, 사명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애 설계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뭐 진로 설계, 경력 설계, 무슨 재무 설계,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설계, 재취업 설계,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 보면은 이제 생애 주기가 나와 있어요. 아동기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 그냥 4개의 절차를 다 합쳐서 그냥 아동기로 표시를 했는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제 쭉 가게 돼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세로로 이제 생활의 8가지 영역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요 생애 주기 단계에 관련하고, 그 다음에 생활 영역에 관련해서 전부 관계되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을 생애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지금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중년기 이후 거의 퇴직 무렵에 세우는 이제 노후 설계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청소년기부터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생애 경력 설계, 또는 진로 설계, 또는 뭐 전직 지원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생애 설계라고 하는 그 전체 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애 설계를 잘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년기를 넘었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와 있고 이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후 은퇴 설계라고 하거나 노후 설계라고 하는 말은 노후 생애 설계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는 그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은퇴 설계, 노후 설계가 아니라 생애 설계로 가야 된다. 노후 생애 설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 아까 이 그림은 앞에 생애 설계를 얘기한 그림하고 다 같은데, 이제 다만 그 생애 주기 기간만 장년기와 노년기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40-5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앞으로 올 장년기, 노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노후 생애 설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생애 설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노후 생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애 설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노후 생애 설계는 노후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 이거 요새 장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짧은 말로 내비라고 그럽시다. 이제 내비하고 생애 설계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은 이제 몇 가지 쭉 6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틀려요. 내비는 우리가 기계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치면은 이제 뭐 주인님 왜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애 설계는 왜 거기에 가려고 그러는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유나 목적을 물어봅니다. 내비에서 얘기하는 목적지는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왜 거기 가려고 그러느냐를 내비는 물어보지 않지만은 생애 설계는 물어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점은 다만 이 생애 설계와 내비게이션은 목표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 목적지에 대해서 왜 가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해야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목적지로 안내해 주고요. 생애 설계가 있으면 또 목적지까지 주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로를 벗어났을 경우에 원래 진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장애를 만났을 때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해주고, 또 이 생애 설계는 이제 간단히 시간을 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내비를 구입하려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면 돈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30년, 40년, 50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이 설계한다고 그랬을 때는 차근차근하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해야 돼요. 일주일 내에 한다거나 한 달 내에 꼭 해야 될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내비를 사는데 돈 많이 써야 되는 것처럼 시간을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효기간 없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애 마감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유효기간 없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꼭 생애 설계를 통해서, 노후 생애 설계를 통해서 실천하기를 바라고,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관계되는 책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쓴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라는 책,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됩니다. 번역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본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시간 관리하고 생애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인데 100세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외국 사람이 쓴 번역한 책이고요. 이제 제가 쓴 거는 이거 다 참고해가지고 쓴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 이 책 꼭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노후 생애 설계 또 생애 설계 전체를 이해하는데 다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효기간 없는 당신의 꿈, 여러분의 꿈을 노후 생애 설계로